여기 아까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비하고 똑같은 게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용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의 계약의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요, 흔히 쉽습니다. 아까 업무상 배임죄를 할 때 요거 말고도 이런 실체적인 하자 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말고 형식적으로 얘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조사하시면 되게 쉬워서 그 샘플로 제가 만든 조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정관 32조 7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조합이 용역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예산예급법이라고 불렀던 그 법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주로 할 때 이제 계약할 때 쓰는 법이죠.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우선 여기에 의해서 절차를 하려면 그러기 전에요. 우리가 아까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비법이 재정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전자입찰제를 실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신문에 공고하고 이거 하지 말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거기 내라. 그런데 그 뒤로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상태는. 그 얘기가 좀 길고요. 저는 이거 만들 때부터 이거 배렸다. 이제는 배렸다. 수사하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발달하지 않으면, 업무를 많이 알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갖췄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좀 뭐하고요. 32조 7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골간은 뭐냐면, 자, 입찰을 할 때 물량 내역서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입찰 공고를 내려면 어떤 공사 도면이라면 여기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는 뭘로 써줘야 되고 뭐하고 이런 시방사나 이런 게 있어야 물량 내역이 나와야 똑같은 집도 목재로 지어야 되는지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지 뭐로 해야 되는지 그 물량 내역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물량 내역이 나와줘야 되고 이 물량 내역을 근거로 현장 설명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입찰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 안 한 놈은 입찰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사 금액은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예정 가격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고 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입찰비리 사건 수사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비리가 뭐냐면 예정 가격을 유출해줬다, 미리 알려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낙찰되게 해줬다. 예정 가격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예정 가격을 만드는 방법은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공고는 전자입찰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처럼 하라고. 근데 아무도 정관만 보지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라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입찰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면 입찰 보증금 못 써야 되니 거짓말로 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낙찰자의 선정은 예정 가격보다 낮은 순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가격보다 높으면 예정 가격을 만들 이유가 없죠. 낙찰이 아예 고놓으면 아웃이죠. 그런데 이 절차를 밟은 조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묘하게요. 국토교통부 머리 나쁜 놈들이 표준정관을 만들 때 재건축 조합은 또 이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이 부분에 관한 한 이론은 똑같은데 이론적으로 이 형식적인 잘못 절차상 입찰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면 가장 하기가 쉬운데 지가 뭐라고 하든지 이런 거 없죠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왜 안 했냐고 하고 범죄 고의 입증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은 또 아주 고맙게도 이놈들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비업체가 업무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한 놈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놈이 만들면 계속 돌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 규정에는 재건축도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을 관한 법률을 준용하라고 또 어떤 놈이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표준정관을 보지 마시고 재개발은 다 표준정관 32조 7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업무 규정 또는 회계 규정에 그 내용이 친절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창립총회 때 그리고 이건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015년도에는 서울시 회계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라라고 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자란 서울시가 2017년도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또 그걸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은 또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아가는 내막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의율 하시면 근데 이것 중에 이거 민사 문제인데 형사 문제기도 해서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할 때 하자가 중대하냐 중대하고 명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효냐 취소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에서는. 근데 대부분 법원이 재량이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자가 무효라고 안 하려고 하면 판사가 지멋대로 하자가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명백하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따위로 판결문 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재량이 좀 있는데 여기는 재량이 없습니다. 법률상 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가 입찰에 무효해갖고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전자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 100분의 5 이상 안 받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고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합도 전자입찰하지 않았고 이거 받지 않았어요.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모든 조합은. 그래서 이걸로 하면 이걸 하지 않고 입찰을 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위 말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아까 범죄방이고 뭐고 다 해당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실체적인 하자도 조사를 하셔야 되지만 형식적인 하자 이렇게 해서 네가 묻지마 계약을 한 거 아니냐 물량 내역도 없고 몇 명이 몇 달 동안 일한다 설사 네가 한다고 치자. 그러더라도 이거는 물어봤어야지.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샘플에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소개해놨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능범죄 하시니까 설사 일부 내용이 법률상 유무죄를 떠나서 일부 내용이 본인을 위한 일이 있다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본인을 해야 할 의사가 있으면 업무상 배임죄를 의율할 때는 전체 금액을 피해보는 걸로 금액으로 보는 것이지 일부 그게 뭐 본인을 위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계약상 무효고 이행 불능인 걸 떠나서 우리 애들 경비원 2명이 가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런 얘기가 안 먹혀든다라는 얘기를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서 샘플을 보시면 그렇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비기반 시설공사비 다시 이제 정비기반 시설공사비에서 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다른 것들은 원가 계산을 다 안 해도 되는데 정비기반 시설공사비라고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도로하고 공원을 정비기반 시설공사라고 한다고 했으면 주로 이겁니다. 여기는 뭐 공공공지 이런 것도 있고 막 한데 그 조합마다 좀씩 달라서 대표 주자가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사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저기에 샘플도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원래 빈 양식도 올려놨고 여러분 그 교재 나중에 그 전자 파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 우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사 같은 경우는 우선 토지 평가액이 있습니다. 도로 오면 도로에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액이 있고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평가액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되고 오히려 돈 들어갈 일만 있죠. 그런데 도로나 공원을 만들면 공원은 나무 심어줘야 되잖아요. 도로도 포장해서 신호등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주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비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사라는 거고 이런 양식이 있어요. 시설조서. 정비기반 시설조서가 있는데 이 양식이 이렇게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식의 밑에 요 조서를 그래서 몇 번지 예를 들어 여기는 번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무슨 100번지 도로가 뭐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그래서 평가액이 뭐 5억 공사비는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억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쉽게 약식으로 그린다면. 근데 제일 밑에가 뭐가 되냐면 이 도면 설치 도면을 여기다 붙이게 돼 있고 두 번째로 원가 계산서 공사비 원가 계산서 여기서 공사비는 뭐냐면 요거는 감정평가액에서 나오는 거니까 감정평가서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요 공사비 설치비 원가 계산서를 여기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각 조합이 전문 엔지니어링에서 몇 개 갖고 원가 계산을 뽑습니다. 자, 원가 계산을 뽑으면 이 금액이 여기에 합계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시행 인가 때도 들어가고 관리 처분 인가 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최영갑 형사가 수사하려고 했던 그 가재울 4구역은 이게 55억 9,797만 8천 원입니다. 처음에 인가할 때는 이 금액 이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원가 계산서 여기 붙은 대로. 여기 자금계획서라 그래서 이렇게 자금계획이 있고 거기에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약 55억 9,797만 8천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느닷없이 이거는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얘기해놓고 성을 떼버립니다. 앞에 정비란 말을 떼고 기반시설 공사비하고 176억을 따로 하나 넣어놓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쨍게랑 삶은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인데 이거는 원가 계산도 안 붙어 있는데 변경 인가만 슬그머니 넣었는데 구청이 서대문구청이 인가를 해줍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이거를 서대문 가재울 사구에게 비리백서를 제가 쓸 때 서대문구청장 언론보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리백서를 써놓고 구청장이 마지막에 발간 안 해버린 바람에 지들 의뢰받고 제가 써줬는데 안 해버리는 바람에 JTBC 뉴스에 나오고 그때 뭐 여러 가지 그때 다시 최영과 병사도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혹시 이런데 우리 직원들이 비리에 관여가 됩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라고 해서. 근데 여기다는 지적을 못 했어요. 그냥 발간 주체가 구청이어서 자기들이 잘못한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쓰냐고 조합 잘못한 것만 지적했다고요. 근데 알려는 줬어요. 176억은 너희들이 인가과정에서 막을 수 있었고 가재울 사고 조합원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다른 비리라도 제발 백서를 내놔라. 그래서 수사도 하게 해라 그랬는데 결국 안 했단 말입니다. 뭔가 은폐를 했어요. 저는 그 은폐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다 해놓고 나서 구청장이 지시해서 해놓고 본인이 또 안 했는데 그런데 모든 조합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는 처음에는 제대로 했다. 두 번째 속인 케이스입니다. 변경할 때. 다른 조합은 처음부터 이걸 속입니다. 자, 은평에서 오신 분 증산호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 원가가 38억입니다. 약 끄트머리 있긴 한데 그런데 얼마에 했느냐. 여기다가는요. 앞에 자금 계획에다가는 이게 백데이터는 38억짜리를 붙여놓고 여기도 38억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자금 계획의 전체적인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시행 계획서 내에 거기다는 50억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계약은 얼마에 해버렸냐? 143억에 해버렸습니다. 105억을 부풀렸습니다. 이 원가보다.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더라면 이 원가의 약 85% 선에서 낙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로 줬다 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이 금액을 뽑을 때 넉넉하게 뽑습니다. 이 금액에 주면 업자들은 환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단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105억을 올려놨는데 이것 또한 누구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구청으로 제출받으면 아까 국가 당사자라는 법률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다른 것은 안 했다고 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하라고 양식 자체가 돼 있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가 계산상 붙어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그런데 계약을 이따위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50억이라고 했는데 인가를 또 내줘요.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자기들끼리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모든 항목이 사실은 다 틀립니다. 주거 이전비 실제로 계산해보면 38억이다. 50억 잡아놓습니다. 국공유지 유상양도, 그러니까 소위 국공유지 매입비, 동대문 어느 조합입니까? 90억, 근데 실제로 150억 잡아놨습니다. 여기도 60억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서로 안 맞는데 전부 인가를 내줘요, 구청이.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해도 내줍니다. 이거 안 맞다 해도 내줍니다. 소송하래요. 그런 놈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입건하면 어느 놈 하겠어요? 내용까지 진정해야 되잖아요. 공문서의 공신력이잖아요. 그게 신용력이잖아요. 자, 광명 2구역. 요게 원가가 99억입니다. 자금 계획에 110억이라고 써놨어요. 계약을 184억인가 143억인가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는 증산 5구역이 1등이라고 보는데 비리순위. 요 종목만은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둔촌 때문에 바뀔 겁니다. 둔촌은 기반시설 공사비가 750억 잡혀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750억 나올 근거가 없는데 지금 아직 제가 백데이터 서류를 확인 못했어요. 이렇게 비리가 그냥 공문서만 볼 줄 알면 계약서를 어떻게 했는지가 하는데 이게 왜 압수수색이 필요합니까? 다 계약서가 공개되어 있는 서류거든요. 이미 제출하라면 됩니다. 가봐야 조합사무실에 서류 그 복잡한 거 갖고 올 필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이런 공사비만 슬슬 혼자 다 구성해놓고 상대방이 자백하든 뭐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확인 진술만 하면 돼요.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형사사건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잖아요.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익히기 너무 간단합니다. 공문서만 비교해보면 돼요. 계약서하고. 다른 거는 다 원가 계산 안 한 거는 아까 개별 범죄할 때 원가 계산 했더라면 범죄방이 어떻게 원가 계산이 되겠어요? 맨 놈이 며칠간 해야 되고 국공유지 부상량도 협의를 어떻게 원가 계산하겠어요? 원가 계산 기관에 갖고 가면 이게 뭐야?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국공유지를 뭘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거를 네가 하는 걸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해주냐고요? 범죄 예방을 경찰이 하는데 그걸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요게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된 비리인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요. 또 파생된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게 비리의 끝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비업체가 이렇게 얻어먹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철거업체가 그래서 토목예산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철거비리하고는 과거의 철거비리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늘린 금액만 105억 이러니 철거 그까지 해봐야 이익금 얼마나 물론 부풀려서 계약은 하지만 이렇게 가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부풀린 것만 100억이 넘는데 그것도 한 개 조합에서 그러니까 모든 철거업체가 토목예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말이 입찰이지 사전에 약속이 돼서 적격심사를 한다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조합에서. 정과가 많은 놈을 우대합니다. 얘는 실적이 많으니까 얘 해야 된대요. 별의별 수로 다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공고할 때부터 사실상 일반 경쟁인데 적격심사가 사실상 제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 이 업체밖에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표가.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나라장터 아니라 어디에 들어와도. 특히 정상적인 업체는 안 들어갑니다. 조합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뭔 짓거리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반적인 토목회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쪽 하는 애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예요. 변호사, 법무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 중에 이쪽에 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국공유지를 일부를 사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고유재산 같은 건 사와야 한다고요. 관사 이런 거는 당연히 법률상 도로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와야 돼요. 국공유지 매수가 액이 그래서 있습니다. 조합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국공유지 매매 대행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자, 국가기관이 조합에다가 돈을 파는데 중개사 통해서 파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리기 직원이 뭐 하길래 중개사 통해서 팝니까? 매수 대행업체가 있어요. 학교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조합이 사야 돼요. 안양에 예를 들어서 호원지구 조합. 학교용지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사와야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매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계약을 할 줄 몰라서 중개법인도 아닌 이놈을 대행업체로 할까요? 근데 수사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법인을 쓰지도 않지만 중개사 자격이 없는 애들이 그걸 돈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업법 위반이잖아요. 중개업법 위반 걸어놓고 업무상 배임 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영역이었고 불가능한 아까 이행 불능한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한 놈이 해먹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해먹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 또한 여러분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이 어떻게 알고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이 모르고 또 고소할 줄도 모르고 그 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지능범죄수사팀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한 번만 익히면 너무 간단해서 사람 이름하고 날짜하고 저기만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